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62회차입니다. 62회차고 지금 화면에는 61회차를 결과를 좀 띄워놨습니다. 네. 자, 1번 무, 2번 승, 3번 패. 3번 패 한번 볼까요? 50분에 wolverhampton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2대2에서 wolverhampton이 퇴장을 당하고 50분에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후반전에 맹숭맹숭 하다가 83분에 브라이턴의 그로스 선수가 한 골 넣고 퇴장만 안 당했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가능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예측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사수나도 마찬가지고 아스날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킹은 해야 되는 마킹이죠. 에스파뇰은 에스파뇰 한번 볼까요? 1대1인데 후반전에 두 팀 다 후반전에 에스파뇰이 28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2분에 골링을 넣고 조앙 펠리스가 홈팀이 78분에 넣고 이 경기도 62분에 다르더군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퇴장까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퇴장 당해서 서로가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에스파뇰의 승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맨유는 에스턴 빌라의 감독 경질과 교체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원정 성적 말고 홈 성적은 에스턴 빌라가 홈 성적을 떠나서 홈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 마킹이 조금 어려운 마킹이다 설명을 좀 드린 것도 같고,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했는데 맨유가 에스턴 빌라가 잘했다기보다는 맨유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뉴캐슬은 상당한 공격력으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소시다드는 뭐 다 알다시피 충분히 발렌시아가 유리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점수가 2점대가 이런 경기들은 2점대가 안 나오는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0대 0이나 1대 1이나 참 승이 돼도 되고 패가 돼도 되는 경기죠. 그래서 좀 이런 경기들은 무승부 마킹이 제일 좋긴 하지만 딱 무승부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마킹은 저도 무승부 단통을 했지만 힘든 경기죠. 이런 경기들은 확실하게 맞추려면 뭐 무패든 조금 유리한 쪽이 발렌시아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무패든 승무든 물을 달아야 되는 경기였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트넘의 악재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외에도 좀 악재가 있습니다. 다른 악재가. 그래서 그런 악재들을 견디고 1점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는 0대 2에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트넘이 정신적인 무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 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마요르카한테 2대 0으로 졌죠. 그래서 제가 승 마킹이 안 보이고 무나 패 마킹이 보인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회차에서. 근데
비아레알은 지금 현재 득점력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아레알이 좋은 팀이지만 일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팀이 활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죠, 팀 자체. 그래서 한두 경기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월드컵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 한 번 더 주중에 한 번 더 하고 월드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이번 주말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에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베티스와 세비야인데 제가 알기로는 퇴장이 양쪽 합쳐서 3장이 나왔습니다. 아이군요. 5장이 나왔군요. 제가 경기를 관전할 때만 해도 충분히 2장이 나오고 자살골 먹고 3장이 내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고받는 골 때리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통성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경기들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퇴장을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들 마킹하고 상관없이 패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기죠. 이런 경기들은. 그래서 승무 마킹을 하신 분이 1등을 하셨겠죠. 물론 14경기이기 때문에 3 마킹을 하신 분이 분명히 1등을 했던 소액이든 고액이든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2등 25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등을 제가 가끔 분석을 해보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물론 본인이 등수를 탔든 안 탔든 그걸 떠나서 여기서 결과만 보고 도저히 마킹을 할 수 없는 마킹을 굳이 꼽자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 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데 잘 보시면 짝대기로 봤을 때 에티 마드리드가 굉장히 길었죠. 길었고 맨유도 어느 정도 길었고 그 다음에 마요르카도 그렇게 충분히 비아레알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베티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리즈는 충분히 승을 다 하셨을 거고 브라이턴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하고 울버햄튼이 홈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무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킹은 됩니다.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도 제가 승을 추천을 1000원짜리에서 드렸지만 충분히 최근 성적만 봤을 때는 임팩트는 레스트가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 승패 마킹을 하긴 했는데 요런 경기죠. 애매하게 오사수나 경기라든지 제가 볼 때는 25분 중에 틀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분들은 14경기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요리카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성향의 유저분들은 승무에서 패가 나와서 떨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2등이 2장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반 경기는 승무 다 합니다. 왜냐하면 헤타페가 최근 성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지난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9분이 흘러붙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마킹은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면서 구매를 한 장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지난 경기는 뭐 처음에 분석을 하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마킹이 나온다 라고 했는 거는 2월 제가 해보니까 마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성이 잘 안 보이고 무패가 많이 보이는 그런 회차들은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리고 단통 패를 패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한 경기 분석하면 패가 가능하지만 충분히 여러 경기를 한꺼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번 경기 패 찍고 쭉 다 패가 개인적인 분석이 패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저처럼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경기 분석을 하신다 생각하고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경기 제가 8,000원짜리를 팔마킹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팔마킹으로 이번 회차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세리에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는 분석을 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회차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경기가 있지 싶은데 그 경기를 집중적으로 월드컵 가기 전에 강팀이든 집중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들을 다 같이 1등이 나올 때 같이 1등 하는 방법으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8,000원짜리 마킹을 그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자, 1번 경기 패, 2번 경기, 1번 경기 무, 2번 경기 패, 3번 경기 승, 4번 경기 무패, 5번 경기 패,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 승, 그 다음에 11경기 무패, 그 다음에 무무, 그 다음에 마요리카, 에티마드리드 승무,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AC 마드리드가 AC 밀란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1,000원짜리 마킹에서는 1,000원짜리 마킹을 추천드리기 좀 애매한 게 제가 이 경기를 그냥 무패로 분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무단통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요 경기도 무단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요르카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수비수 한두 명 못 나온다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티 마드리드는 지금 현재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충분히 조직력이 조금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통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패로 찍기는 좀 애매한 대진표이기 때문에 토리노도 충분히 최근 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리노가 직전 경기에서 볼로냐와 경기에서 선취점을 넣고 내리 2점을 줘서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홈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고 삼포드리아도 그렇게 지금 좋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승 마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무 마킹이 승무패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킹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레르니라든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피오렌티나 홈 성적이 좋죠. 충분히 그 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정팀의 지금 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서 단통승을 찍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라면 지난 에스파뇰 그런 경기들처럼 충분히 원정 승리도 조금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기울이 좋지만 패 가능성은 충분히
13.7%. 이 정도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 편이 마킹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정팀이 한 골 차로 승리 가능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무패를 깔았고, 마요르카가 열심히 하겠죠. 홈이기 때문에. 근데 에티 마드리드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드필드 싸움이 양쪽 다 치열하겠죠. 근데 이런 경기들은 아차 실수 한 건으로 경기가 1대0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제일 좋지만 마요르카의 최근 화이팅이 마요르카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에티마드르가 해야 되겠지만 1대0으로 이기기에는 지금 현재 마요르카의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이고 역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선취점이 제가 볼 때는 마요르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승리 1대0이든 2대0이든 돼서 에티마드리드가 따라가는 방식, 그런 방식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현재 이 경기가 잠깐만요, 볼게요. 자, 프리메라 리그 바르셀로나가 지금 34점으로 지금 리그 1위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보시면 자 11월 9일 날 11월 9일이면 한 수요일쯤 되겠죠. 오늘 7일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을 떠나서 성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오사수나를 제압을 하고 집에 갈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하루 이틀이라도 쉬겠죠. 쉬고 대표팀 소집에 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프리메라 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길 팀이 안 이겨주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는 퇴장을 직전 경기에 퇴장을 2명 당하고 했지만 그런 점이 저한테 더 플러스 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지금 일정상의 문제로 제가 볼 때는 팀 자체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세비야가 물론 소시에다드가 선취 득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비야가 충분히 선수비를 먼저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이 제가 볼 때는 에스파뇰이 충분히 비아레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어수선한 비아레알을 초반에 아니면 초반에 무승부로 간다면 저득점 상황에서 충분히 후반전에 한 골 넣고 상대를 잡을 수 있는 대진표로 저는 보입니다. 여기 단통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제외하고 에스파뇰의 최근 경기의 화이팅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에스파뇰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 두 경기는 뭐 무승부 정도 치면 충분히 하고 패패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여기 짝대기로 봤을 때 이변이죠. 아틀란타라든지 이런 거.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 세리에 같은 경우는 한 경기 더 남았습니다. 집에 가려면. 그래서 이번 경기는 레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열심히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최근 성적 한 두세 경기만 봤을 때는 충분히 무승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무승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딴 경기 복식보다 예를 들자면 저는 뭐 에시밀란 빼고 이런 경기에 하셔도 됩니다. 로마도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사솔라도 괜찮고 로마, 아틀란타 요 두 팀이 제가 볼 때 좀 패를 가기에는 조금 현재 이 팀들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최근 내고 있는 성적 자체가 그래서 포지션별로 조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마킹을 이렇게 했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홈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성적이 헤타페가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이 끈끈한 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1점 차 승부가 가능하겠지만 무승부 마킹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요 경기가 언뜻 봤을 때는 알메리아가 홈 성적이 좋으니까 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메리아가 최근 성적으로 봤을 때 홈승을 한 두 번 했죠. 근데 최근에 근데 그 상대 팀들이 그렇게 강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홈승이라 할지라도 강팀을 상대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보시면 지로나 셀타비고 원정이 약하죠. 지로나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자, 그 다음에 세 골을 넣고 두 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83번에는 PK였고 47번 요 골은 제외하고 여기 지금 현 13번, 17번, 38번 충분히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요 지로나는 47분 제가 볼 때는 83번 요 두 개를 합쳐도 1점이 저는 1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로 점수를 매길 때 그렇게 안 매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는 3대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홈 성적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셀타비고도 원정 성적이 안 좋고 홈이라도 홈이었을지라도 셀타비고가 이긴다는 장담을 못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32분에 요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골이 90분 나왔죠. 그 다음은 두 골이죠. 두 골이고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한 골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1대1밖에 안 되는 경기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홈 성적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어도 그다지 제가 볼 땐 원정이 안 좋고 이때는 세비야 자체가 원정 성적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사순한테 졌죠. 이런 경기들 분석하시다 보면 오사수나 원정 경기 이렇게 분석이 자연적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보시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홈에서 선취점을 넣고 이런 시간에 선취점을 넣고 이렇게 61분 75분 좋은 시간대 꼬링을 넣어줘 버렸죠. 그래서 75분에 꼬링을 넣고 난 뒤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다지 수비에 전력을 했겠죠. 이런 경기들은 제가 이거 안 눌러봐도 무수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슈팅 수가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런 경기 결과들은 알메리아가 홈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돌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한 번씩 분석하시면 37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알메리아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홈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타페가 지금 내고 있는 성적이 여기 보시면 퇴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명이 퇴장을 당하고 이거 서로 저번에 뭐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두 선수가 제가 보니까 그다지 팀에 엄청난 비중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그다지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들이 퇴장이라든지 못 나오는 부상이라든지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나오는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를 쭉 이래 보면 지난 경기도 지난 경기지만 그 리버풀이라든지 첼시라든지 이런 몇 팀들을 분석을 하실 때 경기를 보면서 만약에 지금 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디에고 조타라든지 이런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팀을 지금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리에 대한 그런 그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빠지면 그 A급 선수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패스 플레이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꼬링도 쉽게 나지 않고 상대편한테 패배가 많이 나죠.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무승부를 많이 해버리고 팀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빠져버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팀이든 이 헤타페든 뭐 카디즈든 그런 선수가 누구냐에 평소 때 그런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TV 시청을 하시든 인터넷으로 보시든 그런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일반 수비수 한두 명 빠진다고 해서 팀이 와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와야 되려면 주축 아주 중요한 선수죠. 그런 선수들이 빠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만약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살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꼬링을 넣고 있지만 그다지 리버풀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하는 분석은 프리미어 리그 담당자들라든지 국내 리그 국내에서 분석하시는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뭐 살라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제라드보다는 지금 해설하고 있는 캐러거라고 아실라고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훨씬 더 리버풀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경기에서 제라드가 빠져도 되지만 그 당시 때 캐러거가 빠지면 틀림없이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경기 결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빠져버리면 팀플레이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바르셀로나든 레알 마드리드든 그런 거를 조금 분석을 평소 때 하셔 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써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그러면 마킹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바르셀로나 요 정도 지금 마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8마킹이죠. 지금 요 8마킹입니다. 요걸 실제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용지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드려도 충분히 제가 8마킹인데 지금 현재 구매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0.00까지 내려갑니다. 0.00까지 내려가고 그러고 실제로 제가 피오렌티나 인터밀란 이걸 다 뺐기 토리노까지 다 뺐기 때문에 이런 이런 예측이 대충 나오죠. 자,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 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변 가능성이 이변이라기보다는 1등 제가 만약에 이 마킹이 비슷하게만 나와도 1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짝대기를 거의 다 피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제가 지난 경기에 1등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기 결과를 보니까 1등이 나올 만합니다. 한 명이든 뭐 어떻게 됐든 나올 만합니다. 2등이 25명 나왔으니까 충분히 1등이 나올 수 있는 마킹은 맞습니다. 뭐 맨유가 한번 지고 뭐 그거 외에는 뭐 마킹 할 만한 마킹이었고, 근데 이번 경기는 이런 마킹이 나온다면 무조건 이월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1등이 뭐 되든 안 되든 뭐 2등이 되든 3등이 되든 이런 거 비슷하게만 나와도 1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마킹을 해보니까 강팀들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 마킹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난 회차처럼 마킹을 두 가지 종류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장을 하시더라도 긴 짝대기를 넣고 복식으로 조금 고액을 하시든지, 저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긴 짝대기를 넣고 고액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링을 뺐습니다. 빼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 마킹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교주 62회차 8마킹을 보여드리고, 자, 이번 회차 1등이 나온다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1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부자 되십시오.